영어로 꿈을 이뤄주는 마법 같은 영어, 매직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오늘도 너무나 환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요, 우리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이시죠? 2023년도 고졸 검정고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시험을 치르고 저와 함께 문제 하나하나 맞춰보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우리는 이번 시간이요, 2023년도 두 번째 치러진 고졸 검정고시 영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아직 저는 시험을 치르지 않았어요. 수험생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어지는지, 어떤 유형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 꼼꼼히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의 시험 준비 전략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아주 뜻깊게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렇다면 저는 준비됐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나 정말 잘했구나 라는 어떤 기쁨, 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것 모두 가져갈 수 있게 이번 시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시험 맨 처음에는 보통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나요? 자, 고졸 검정고시 영어는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휘, 그리고 생활영어, 문법, 그리고 독해죠. 자, 그 중에서 최근에 들어서 어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 강세가 우리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이전에는요,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한 해 전, 뭐 2-3회 전부터 해서 5문제, 6문제 어휘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이 이번에도 역시나 계속되었느냐? 네, 맞습니다. 어휘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보통 5문제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심지어 독해에서요, 어휘를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빈칸 추론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된 느낌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입니다. 문장이 주어져 있고요. 밑줄 쳐진 부분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어일 때도 있고 수거일 때도 있고 문장 전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선 1번입니다. 하나의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의미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보통 단어는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장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reading books is a great way to gain knowledge 라고 말을 해줘요. 자, 의미 무엇인가요? 자, reading books 주어줘요. 자, 책을 읽는 것은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자, 어떤 방법? to gain knowledge라고 말해서 지식을 얻는 훌륭한 방법. 자, 그러면 knowledge,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 4번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갈까요? 자, 2번은요, give up 이라고 말했죠. 포기하다 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포기하다인지 당연히 문맥 속에서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She is never going to give up 이라고 말했죠. 그녀는요, 절대로 is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즉,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give up, 포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무엇을? her dream 이라고 말했지요. her dream, 그녀의 꿈을요. 자, even if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지요. 자, 요거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She met difficulties 라고 말하면 그녀가 어려움에 맞닥뜨릴지라도 절대로요, 그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give up,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포기하다. 답은 3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For example 이라고 말을 했죠. 요거는요, 사실 우리
독해에서 빈번하게 연결어로 많이 봤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animals like to play with toys 라고 말했죠.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은요, like, 좋아합니다. To play with toys,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For example, 이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앞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하나 들 때 쓰는 연결고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예를 들면요. Dogs enjoy playing with balls 라고 말했죠. 개들은요.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깁니다. 답은? 그렇죠. 이미 했죠. 예를 들면이라고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어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보통요. 단어의 관계를 묻는 문제 거의 매 시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빠진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시문을 주고 이 예시문 속에서 두 개의 단어의 밑줄을 쳐놓고요. 자, 이들의 관계와 같은 혹은 다른 것을 찾아라 라고 많이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최근 유형이고요. 밑줄 쳐진 두 개의 단어의 의미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Spring is my favorite season 이라고 말했죠. 봄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Because of,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묶어서 와주셔야 되고요.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전치사는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뒤에 명사가 나온다. 너 때문에, 날씨 때문에. 자, 명사 때문에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The beautiful flowers and warm weather 이라고 말했죠. 아름다운 꽃들과 따뜻한 날씨 때문에 봄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라고 말했네요. 자, 그러면 봄은 어떤? 그렇죠. 계절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죠. 상하관계, 포함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단어가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상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들어갑니다. Apple, 사과, fruit, 과일, nurse, 간호사, job, 직업, triangle, 삼각형, shape, 모양, shoulder, 어깨, country, 국가. 끝났죠? 하나는 뭐죠? 그렇죠. shoulder, 안 되죠. 이건 뭐 신체 부위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짝을 이루려면 뭐 body, 뭐 이렇게 바꾼다던가 아니면 country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여기 구체적인 나라명을 적는다던가 뭐 이렇게 했다면 동일한 관계이겠지만 여기는 상하관계, 어떤 포함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문이에요. 광고문. 보통 우리가 실용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실용문 문제는요. 보통 광고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영화 시간표라든가 아니면 뭐 기차 시간표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표라든가 아니면 알림판이라든가 자, 이러한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보통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정보 파악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주어진 내용 보고 이 주어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혹은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하고요. 언급된 것은 무엇이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보 파악 문제를 묻는데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정보 파악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용문은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보통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 챙겨 놓으시면 되는데 다행인 게 쉬운 문제, 쉬운 난이도에 좀 속하죠. 자, 그렇다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he's fair 이라고 말했죠. fair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는요. 공평한이라는 의미 아니죠. 원래 이것이 공평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박람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치즈 박람회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자, date라고 말해서 날짜가 나왔죠. 자, September이라고 말했고요. 10th라고 말해서 2023년도에 몇 월, 며칠, 요일까지 쭉쭉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구나? 아,
9월 10일 일요일 2023년도 날짜 나왔고요. 보통 순서대로 제가 나온다고 했죠. 보기에서 나온 순서와 주어진 정보의 순서가 대부분 일치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순서 그대로 확인하면서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ctivities라고 말하면 활동들인데요. 자, tasting various kinds of cheese라고 말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치즈 맛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baking cheesecakes라고 말하면 bake가 원래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빵을 굽다 할 때. 치즈케이크 굽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fee가 무슨 뜻인가요? 자, 요게 요금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바로 무엇이다? 입장료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자, 뭐라고 말했나요? 자, 10,000 won이라고 말해서 10,000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입장료, 활동 내용 하지만 장소는 있지 않죠. 이런 문제는요. 틀리면 안 돼요. 점수를 주는 문제 완전히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빈칸이 있고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빈칸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grammar, 문법입니다. 사실 우리 문법을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로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두 문제? 많아요. 두 문제가 나와요. 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가 열심히 grammar, 문법을 배우죠. 그 이유는 독해라든가 생활영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답으로 직진하기 위함이지 사실은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만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아니 물론 이것도 당연히 맞추겠지만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머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요. 우리가 한 그래머는 독해, 생활영어, 어휘에서도 다양하게 힘을 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빈칸을 두 개 주고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grammar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역시나 나왔고요. 자 그런데 어휘가 강세라는 게 요 유형에도 어휘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무엇입니까를 묻는 문제. 자 6번에서는 어휘 문제로 그리고 7번에서는 grammar,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Are you ready to? 라고 말했죠. 자 비동사 ready to는 무슨 뜻이죠? to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 자 이 동사하는 것을 준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요 준비가 됐습니까? To the class, your project 라고 말했죠. To the class. 자 수업에 당신의 프로젝트를 이것 할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Stop worrying about the past and live in the 빈칸이 나왔네요. Stop worrying. 걱정하는 것을 stop 멈추어라. And about 뭐에 대해서?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춰. And 그리고 live. 살아. 자, 뭐를 사느냐? 이것을 사라 라고 말을 했네요. 자, 빈칸 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바로 무엇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present 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자, present 라고 말하면 선물이란 뜻도 있고요. 현재라는 뜻도 있고요. 현재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요. present라고 말을 해서 발음은 약간 달라졌는데 주다, 발표하다 라는 의미까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present 바로 무엇이죠? 동사로서 바로 무엇? 발표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너 발표할 준비가 됐니? 너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명사 현재라는 의미로 쓰여졌구나. present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살아라 라는 의미를 만드는 거지요.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결국은 4번 glow 뭐 성장하다. 자 lose 잃다, forget 잊다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럼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요. 우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요게 바로 grammar 문법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계속 여러 번.
문법 사항 중에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동문서주 여기저기 나오는 애들 되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왜?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게 무엇이야 라고 그래머를 많이 문제를 만들어요. 문법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뭐 it이라든가 that이라든가 의문사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와요 라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역시나 나왔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죠? 의문문을 만드는 맨 앞에 들어가는 의문사로서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과 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그렇죠. ho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in Asia?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고요. 자, 그럼 밑에도 역시나 how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He doesn't know. 그는 알지 못해요. How far, 얼마나 먼지 it is from here 이라고 말했죠. 여기로부터 그곳이 얼마나 먼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자, 이것은요 그냥 자체 의문문. 그리고 요 아래는 뭐라고 봐줄 수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단독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문장 안에 포함되어서 의미를 만든다. 간접적으로 의미를 표현한다.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의문사는요. 간접 의문문 속에서 의문사인데요. how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질문할 때 지금처럼 다른 것과 짝이 되어서 정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되었나요? 자, 그래서 의문사 중에서 특히나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것과 짝이 돼서 여러 의미를 만드는 이러한 표현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자,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연결지어서도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꼭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의문문, 간접 의문문에서 각각 빈칸에 들어갈 것은 how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무엇인가요? 빈칸, 공통으로 들어갈 것.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수거를 공부할 때 우리 수거 보면 on이라든가 it이라든가 at이라든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자, 요것, 예를 들어 in을 쓰는 것들, on을 쓰는 표현들, at을 쓰는 표현들 어떻게 해라? 묶어서 정리해 놓아라. 또 하나, 동사들 중에서 take라든가 get이라든가 look이라든가 아주 여러 개와 짝이 되어서 의미를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다양한 의미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따로 묶어서 정리해 놓으세요. 즉, 수거 표현 중에서 동일한 표현을 같이 갖고 있는 것들끼리 그게 동사이든 아니든 간에 묶어서 정리해 놓으면 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He needs to focus.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on이죠. 자, focus on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다, 집중하다 라는 의미, 중점을 두다 라는 의미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he needs to focus on studying instead of 뒤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 대신에 라는 의미를 만듭니다. playing games. 게임을 하는 대신에 그는 공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needs,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집중해야 해. 공부하는 것에. 뭐 하는 대신에? 게임하는 대신에 focus on.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에도 역시나 on이 적절한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Bring a jacket. 재킷을 가져와. 자, 근데 어떤 재킷이냐? what는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했었던 관계대명사. 자,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재킷을 꾸며주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What is easy to put on and take off 라고 말했죠. Put on, 입다. Take off, 벗다. 우리 수거 중에서요.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도 반드시 묶어서 정리해 놓으세요.
그것들이 이번에는 대놓고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put on, 입다를 알았으면 반대로 take up, 벗다라는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입고 벗기 쉬운 재킷을 bring, 가져와라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문장이 되고요. 빈칸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바로 무엇이구나? 3번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밑줄 친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담, 주는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죠? 속담은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만 쫙 정리해 놓은 게 한 문제는 가져가는 건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자, look before you leave. 그리고 이 속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하게 유형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우선 형태상으로는 바로 무엇이구나? 생활영어입니다. 자, 그런데 자,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독해 유형에도 해당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속담에 대한 풀이가 다른 이 대화를 뭐하고 있다? 주도하고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유형 상관없이 요거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답 바로 갈 수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이렇게 말합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수미라고 말했죠. 자, 여기 성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How, 어떻게 너는 너의 성격을 describe, 설명할 수 있니? 수미야 라고 말을 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tend to는요. 동사 원형과 짝이 돼서 이 동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I tend to be cautious. 나는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어. try to 동사 원형은요. 자, 이 동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이죠. 제가 따로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들은요. 표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I try to follow the saying. 나는 그 속담을 따르려고 노력해. 그 속담이 무엇이냐? Look before you leave 라고 말했죠. 뛰기 전에 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 표현입니다. 자, 이거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인지 알고 계시죠? Oh, you think carefully before you do something 이라고 말했죠. 오, 너는 주의 깊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바로 무엇이다? 행동을 하기 전에 여기서 사실 설명을 했죠. 요 속담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도 요 밑에서 어떤 속담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무언가 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즉 답은 3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속담은요. 주는 문제. 속담은요. 대놓고 해석해라 라고도 나올 수 있고 대화나 혹은 무엇으로도 독해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독해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글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 글과 가장 어울리는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속담 무엇이냐?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은 기본적으로 잘 정리하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속담을 딱 보고 해석하고 어떤 의도,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대화에서 알 수 있는 A의 심정. 심정이요. 사실 지금은 한국어로 선택지가 만들어졌어요. 대부분 사실은 한국어의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난이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영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심정이나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들, 형용사들 꼭 영어로 챙겨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것이 사실 독해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어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직 혹시나 정리가 안 됐다면 심정, 분위기, 표현들 싹 다 정리하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A가 하는 말을 좀 더 주목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A 들어갑니다. I'd like to return these headphones 라고 말을 했죠. I'd like to 동사원형 나 이 동사하고 싶어 라는 뜻이라고 했죠. 저는요 이 헤드폰을 return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Why is there a problem? 왜요? 문제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비동사 satisfied with 사실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 챙겨 놓으세요. 선택지에 없더라도 지문에 들어가네요. 볼게요. satisfied 무슨 뜻이다? 만족스러운. 저는요, 만족하지 못해요. the sound. 소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It's not loud enough. 충분히 크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지문 속에 사실은 이미 표현이 되어졌구나. satisfied 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만족스럽다. 답은 2번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되었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이구나? 심정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하나 더 2번 시험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전에는요, 생활 영어의 대화가 보통 주고받고 보통 일반적인 게 4문장. 그리고 좀 더 길으면 좀 5문장까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지문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화 구성이 3문장으로 끝이 나오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짧아졌네요. 짧아지면 우리는 쉽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쉬워진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해. 사실 우리 검정고시 영어는 독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독해가 굉장히 지문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독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고 생활 영어는 좀 더 길이가 짧아지면서 무엇하고 있구나. 좀 더 쉽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 장소와 주어진 대화 속에서 자, 이들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건 사실은 같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장소 묻고 한 번은 관계 묻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장소별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교실, 학생과 선생님. 뭐 병원, 환자와 의사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바로 무엇이? 장소를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관계를 물어볼 확률이 높죠. 자, 어쨌든 대화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고받고가 아니라 3문장으로 끝이 나는 좀 짧은 대화가 나왔죠. 자, A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말했죠. 이 식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랬더니 B가 right, 맞아. This place is well known for 이라고 말했죠. 자, 비동사 is well known for. 자, for는요 원래 보통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예요. 자, 그러니까 it's 라고 말했죠. 그것은 피자 때문에 잘 알려졌다. 즉 피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아. 이 장소는 피자로 매우 유명해. 잘 알려져 있어.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Yeah, let's order some 이라고 말해서 좀 우리 let's order 주문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거 보고요. 틀릴 수험생 여러분들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식당도 나왔고요. 피자라는 음식명도 나왔고요. 답은요. 1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린 이것을 무슨 문제? 지칭 추론이라고 했었죠. 나머지 내용이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온갖 설명. 보통 3개 정도를 설명을 하는데 자, 이 3가지의 특징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these days. 요즘에요. I'm reading. 저는요, 읽고 있어요. a book. 책을요. 자, 근데 그 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Greek and Roman myths라고 말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The book is so interesting. 이 책은요, 굉장히 흥미롭고요. Encourages imaginations. 자, 상상력을 어떻게 해요? 북돋웁니다. Moreover, 게다가요, it gives me, 자, 그것은 저에게요, more understanding about Western art 라고 말해서 서양 예술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it은 무엇이에요? it은요,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대명사. 대명사는 어떤 거다? 한번 언급이 되어진 것을 반복할 때, 영어는 반복할 때에 무엇을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대명사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it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A book을 말하겠죠. 맞나요? 앞에서 읽는다는 그 책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더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밑에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신화는요. A source of Western culture 이렇게 말했죠. 서양 문화의 근원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은 1번이 되고요. 사실은 요거를 모른다고 해도 느낌이 안 왔다고 해도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지칭 추론 전체 글을 읽었을 때 이 전체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게 답이다. 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지칭 추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주인공. 그러니 혹시나 정확하게 답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내가 읽은 내용과 가장 연관되어져 있어 보이는 것이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위에 있는 내용요. password 내용 나온 적 없죠. 뭐 비밀번호 이런 거 나온 적 없고요. language 언어 아니고요. pencil 연필 아니고요. 그렇다면 답은 바로 무엇이다? 1번 book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3번, 14번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사실 우리 생활 영어는 빈칸이 주어져 있고 이 빈칸에 적절하게 알맞은 말 찾아봐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 보통 주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 자, 요 응답을 보면 쉽게 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에 우선요. 질문이에요. 근데 뒤를 봤더니 A or B, A 아니면 B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이구나. 선택에 대해서 묻는 선택 의문문이 되겠죠. 자, 응답 보도록 할게요. I like cycling. 자, rather than walking 이라고 말했죠. 나는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사이클링을 좋아해.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위에 들어갈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좋냐? 사이클링이 좋냐? or walking. 이제 걷는 게 좋냐?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들어갑니다. Where can I rent a car? 어디에서 제가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자, 2번 들어갑니다. When does the show start? 이라고 말했죠. 언제 그 쇼가 start, 시작합니까? 자, 그 다음에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나요? 그 다음에 What type of exercise do you prefer? 나왔죠. Which type? 어떤 종류의 운동을 당신은 prefer, 선호합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뭐가 더 좋다라고 응답을 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선택 의문문은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라고 할 때는 의문사가 그 시작을 이룰 수도 있지만 시작이 의문사 없이 이것이냐 선택을 묻는 의문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yes나 no로 응답이 가능하다라고 배웠거든요. 원칙상. 자, 그런데 선택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사가 지금처럼 있지 않다라고 해도 그래도 yes나 no로 답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요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선택 의문은 의문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언제나 yes나 no는 안 된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걷는 것보다는 cycling,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죠 라고 대답합니다. Why do you like it? 왜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라고 질문을 하고요. Because I think cycling burns more calories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요. 자, 사이클링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이죠. 라고 응답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네요. 자, 결국에 답은 몇 번이구나? 4번이라고 확인해 보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동일 유형입니다.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것 알맞은 내용 찾아보도록 할 텐데 A가 이렇게 말을 해요.
How can we show respect to others? 라고 말했죠. How can we? 어떻게 우리는요, 다른 이들에게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I believe. 나는 믿어. 나는 생각해.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다른 이들에게 어떤 show respect, 어떤 존중을 보여주는 것과 연관된 것을 빈칸에 넣어야만 하겠죠? 자, 그랬더니 that's why 주어 동사.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것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야. That's why you are a good listener. 자, listener는 무슨 뜻이냐면 잘 듣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네가 잘 듣는 사람인 이유이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것과도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들어갑니다. Watch a movie. 영화보다. 자, 2번 들어갑니다. Exchange this bag. 이 가방을 교환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Turn left at the next street 이라고 말하면 다음 길에서 left, 왼쪽으로 가는 것. 즉, 뭐라고 하나요? 좌회전하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isten carefully when others speak. 다 요거겠죠. 다른 이들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듣는 것. 답은 4번. 4번이 요 빈칸에 들어가면 나는 우리가 We should listen carefully when others speak. 다른 이들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 믿어. 생각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답 4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화가 나오고요. 자,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 주제에 대해서 찾아봐라. 라는 문제 유형 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말합니다. Whenever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일 때는 언제나 요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So whenever I see koalas in trees, 내가 나무에 코알라를 볼 때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 왜 they, 그들이 hug trees like that, 저렇게 나무를 끌어안는지가 궁금해 라고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B가 koalas hug trees to cool themselves down 이라고 말했죠. cool down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시원하게 하다, 뭐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코알라는 그들 스스로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끌어안아 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랬더니 A가 Oh, that makes sense. 그거 말 된다 라고 말하면서 Australia has a very hot climate 이라고 말했지요. 호주는 굉장히 뜨거운 기후를 가지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내용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즉 코알라들이 살고 있는 호주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나무를 끌어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내용 봐봐요. 우선 주인공이 무엇인지 제가 늘 찾으라고 했죠. 주인공은 코알라예요. 그러면 다 코알라가 나왔네요. 코알라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코알라가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나무를 껴안고 있는 이유.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주제, 뭐 제목,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다? 주인공을 찾아라. 이 주인공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모두 다 주인공이 들어가 있다면 주인공이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 요것만 찾으면 된다. 주인공은 코알라였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나무였죠. 나무를 안는 이유. 답으로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어진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지요. 목적에 대해서 묻는 유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 주어진 글은 편지글입니다. 자, 편지글의 대부분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편지글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용문도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로 무엇이다? 편지글이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 writing this email to confirm my reservation 이라고 말했죠. 제가 이 표현 이미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메일 쓰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하여. 이 뭐 하기 위하여가 결국 바로 뭐이죠? 목적이죠. 뭐 하려고?
to confirm my reservation. 내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메일을 쓰는 중입니다. I booked a family room at your hotel for tonight. 라고 말했죠. 제가 이틀 밤을 당신의 호텔에서 가족실로 예약을 했어요. We're two adults and one child. 우리는 2명의 성인과 1명의 아이가 있고요. 자, we will arrive in the afternoon. 우리는요,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가 되겠죠? We will arrive. 도착할 거예요. 자, 언제냐라고 말하면 December이라고 말해서 몇 월 며칠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22일에 I look forward to 이 표현 되게 중요하죠. 자, look forward to는 무엇을 학수고대하다, 기대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저는요, 당신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학수고대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결국은 I'm writing. 내가 쓰고 있어요. 자, 이것 하기 위해서요. 첫 문장의 답이 나왔어요. 자, 답은 그래서 바로 what이다 확인하려고.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항상 공부를 할 때 요 문제를 풀고 정답이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생각해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요 지문을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주어진 지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상세 정보에 대해서 세부 정보 파악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를 근본으로 해서 내가 실용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호텔에 머무를 것,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메모장이라든가. 자, 그래서 요 주어진 내용과 연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날짜, 데이트, 몇 월, 며칠. 자, 머무를 사람, 이렇게 정리된 요 내용, 요 글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메모, 연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고 맞췄다 끝에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질문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유형으로도 바뀌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쑥 올라가거든요. 자, 어쨌든 답은 그래서 바로 무엇이구나 1번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요. 경기 안내문이에요. 자, 실용문이 또 나왔네요. 자, 요 주어진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세부 정보 파악 유형 문제죠.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예요.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고 제대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치 여부 혹은 언급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었죠. 대부분 주어진 글의 구성 방식, 그 순서 그대로 선택지도 만들어질 거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테니스 컴피티션 이런 거 말해서 테니스 대회이고요. 자, only beginners can participate 이라고 말했죠. 오직 초보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만 참여할 수 있죠. 첫 번째 줄 그대로 나오고요. 자, we will start at 10 a.m. and finish at 5 p.m. 이라고 말했죠.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고 오후 5시에 끝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Lunch will not be served 라고 말했죠. 점심이 제공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if it rains, 비가 온다면 the competition will be cancelled. 대회는 취소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비가 와도 경기는 진행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용문의 경우에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묻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순서대로 대부분 보기가 만들어지니 보면서 바로 일치 여부, 언급 여부를 바로바로 파악해서 답으로 간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The Santa Fun Run is held every December 이라고 말했죠. 자, 요게 Fun Run은 뭐냐면 달리기 대회 같은 건데요. 보통 어떤 기금 마련
뭐 이렇게 돈이라든가 어떤 기금 모금을 위하여 달리게 하는 것을 보통 fun run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름이 우리로 말하면 산타가 되겠죠. 산타 뭐 모금 달리기 뭐 이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The Santa Fun Run is held every December 이라고 말해서 12월마다 Santa Fun Run이 열립니다. 개최됩니다. Participants wear Santa costumes 라고 말했죠. 참가자들은 산타 의상을 입고요. and run 5 kilometers. 그리고 5km를 달립니다. They run to raise money for sick children. 그들은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자, 돈을 모으기 위하여 달립니다. 기금 모으기 위해서 달리는 거고요. 자, you can see Santas of all ages. 여러분들은 모든 나이대의 산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타라고 말을 하면 할아버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대일 테니까 모든 연령대의 산타들을 볼 수 있죠. 자, working and running around라고 말해서 걷거나 뛰는 모든 연령의 산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년 12월에 개최됩니다. 첫 번째 거 나왔고요. 자, 참가자들은 산타 복장을 입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아니었죠. For sick children. 자, 3번이고요. 자,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산타를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 자, 이것도 역시나 일치 여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글의 순서대로 선택지 역시나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제는요. 글의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글을 읽을 테니까요. 이 글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혹시나 주인공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자주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구나. 이 글의 핵심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Do you suffer from? Suffer from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뭐뭇으로부터 고통받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o you suffer from feelings of loneliness? 라고 말했죠. 당신은 외로움의 감정으로 고통받습니까? In such cases 라고 말했죠. 어떤 경우에서 it may be helpful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To share your feelings with a parent, a teacher, or a counselor 이라고 말했지요. 자, 뭐 하는 게 도움이 되냐면 당신의 감정들을 부모, 선생님 혹은 상담가와 감정 나누는 것이 may be helpful,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It is also important for you, 여러분들에게, 자, 당신에게 또한 중요하지요. 뭐 하는 게요? To take positive actions to overcome your negative feelings 라고 말해서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신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어진 글을 읽으면서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외로운 감정이죠. 맞나요? 외로운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연결되어지는 글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얘기 나온 적도 없고요. 피서지 얘기 나온 적도 없고요. 청소년의 취미 나온 적도 없고요. 외로움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그래도 헷갈린다라고 생각하면 선택지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단어를 고르세요. 자, 그리고 이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지는 단어가 관련이 있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답이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20번, 21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빈칸 초론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어휘가 너무 중요해요. 독해에서도요. 어휘를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밑에 한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부터 파악합니다. letter, 편지고요.
position, 위치이고요. emotion, 감정이고요. 자, population이라고 말하면 인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얘기했을 거예요.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주어진 전체의 내용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아이를 찾는다라고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것을 포인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 best, 가장 좋은 이것은, 자, 뭐를 위한? For sleeping, 잠을 자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이것은요, is on your back 이라고 말했죠. 당신의 등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등을 대는 것입니다. If you sleep on your back, 만약에 당신이 등을 대고 잔다면 you will have less neck and back pain 이라고 말했지요. 당신은 더 적은 목 그리고 등의 통증을 가질 겁니다. That's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의미는 그것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That's because your neck and spine will be straight when you are sleeping 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당신의 neck, 목과 spine, 척추가 will be straight, 곧게 되기 때문입니다. when 뭐 할 때? 당신이 자는 중일 때요. 됐나요?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에 관련된 거예요? 잠을 잘 때 등을 대고 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지요. 인구, 감정, 위치, 편지 뭐와 가장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쭉 한번 읽고 아 내가 읽은 내용과 가장 연관되어져 보이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단어를 선택하라라고 말하면 position, 위치가 되겠죠. 등을 대고 자면 자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을 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등의 위치, position, 자세라는 뜻이 됩니다. position은요. 사실은 위치라는 뜻도 됐지만 방금 전에 말한 자세로 여기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 빈칸이 있고요. 이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글을 쭉 읽고 이 글과 가장 연관되어져 보이는 하나를 찾는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are several steps to 빈칸 your problems 라고 말했죠. 당신의 문제를 이것 하는데 몇몇의 단계가 here,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은 어떤 문제를 이것 하는데 몇몇 단계가 여기에 있대요.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First, 첫 번째로요. need to 동사원형은 이 동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You need to find various solutions by gathering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이라고 말했지요. by ing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동사함으로써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필요한 정보를 모음으로써 다양한 해결책을 당신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Second, 두 번째로요. Choose the best possible solution. 가장 가능한 해결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요. Then put it into action.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At the end, 마지막으로요. Evaluate the result. 그 결과를 evaluate, 평가하세요. I'm sure these steps will help you 라고 말했지요. 저는 이러한 단계들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요.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선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이런 스텝들을 거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런 정보를 모으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선택을 하고, 세 번째는 행동에 옮기고, 그 다음에 결과를 평가하고, 맞나요? 자, 그러면 요것과 가장 관련된 게 무엇이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solve는 바로 무엇이죠? 해결하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몇 단계들이 여기에 있어요. 요거죠. 지금은 solve problems,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요 단어와 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Your problems. 당신의 문제와 가장 어울릴 만한 표현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당연히 답은
solve가 되겠습니다. dance는 춤추는 거고요. dance 아시죠? 자, 그 다음에 donate, 기부하다 이고요. 자, promise, 약속하다. 요 세 개의 동사들은 your problems와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요것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다른 짝이 되어지는 표현과 어울리는지 여부, 자연스러운지 여부를 파악해도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요거요. 논리적인 관계를 묻는 문제, 즉 주어진 문장이 있고 자,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반드시 요 주어진 문장에서 위치를 고를 수 있는 단서를 찾아라라고 말했는데 그 단서는 연결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 순서를 보여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instead, 대신에 we start with a casual conversation about less serious things like the weather or traffic 이라고 말을 했지요. 대신에요, 우리는 시작합니다. 편안한 대화를요. 자, 뭐에 대한 덜 심각한 것에 대한 편안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자, 그 덜 심각한 것들이 뭐냐면 like는 처럼이란 뜻이에요. 날씨나 교통과 같은. 다시 정리하면 대신에 우리는요. 날씨와 교통과 같은 덜 심각한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가장 어울릴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위치를 고를 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바로 무엇이구나? instead, 대신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nstead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When you first meet someone, how do you start a conversation? 이라고 말했지요.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합니까? 갑자기 대신에는 어울리지 않겠지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e don't usually tell each other our life stories at the beginning 이라고 말했지요. 우리는 보통 서로 말하지 않죠. At the beginning, 처음에 우리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심각한 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무엇을 한다? Casual conversation. 대신에 아주 편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뭐와 같은? 날씨나 혹은 교통과 같은.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되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대명사 같은 것들, 지칭어들 잘 챙기라고 나왔죠. This casual conversation. 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요 표현, 요 문장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이 편안한 conversation, 대화는요 라고 말했거든요.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앞에 언급된 것을 다시 표현할 때 부른 때 쓰는 거잖아요. 앞에 a casual conversation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부를 때 앞서 말한 이 편한 대화는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자연스럽게 들어갈 위치는 바로 무엇이구나? 2번이구나 라고 위치 선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이 편안한 conversation, 대화는요 add small talk 라고 말했죠. small talk로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small talk는요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뭐 주고받는 간단한 어떤 편한 이야기들, 뭐 요런 것, 날씨가 어떠냐,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small talk이라고 말합니다. It helps us feel comfortable. 자, 그것은요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고요. And get to know each other. 자, get to know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get to 동사 원형을 쓰면요. 이 동사하게 되다. 즉, get to know 알게 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어지죠. It's a good way to break the ice. break the ice는 무슨 뜻이냐면 서먹서먹한 어떤 그 분위기를 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주어진 글이 있고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어질 내용을 찾아라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요 이어질 내용이 들어갈 것과 가장 붙어있는 문장을 우리가 잘 파악해 주시면 여기서는 여기가 되겠죠? Let's부터 자, let's look at some examples. 그리고 요 앞문장 자, 요 끝문장이 바로 무엇이다? 내가 찾아야 될 위치 요것과 가장 붙어있는 문장을 잘 살펴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살짝만 뱉으면 요 주어진 글 앞에 나올 건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앞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었냐라고 말하면 앞부분과 연결되어지는 첫 문장이 가장 답을 고르는 포인트가 되고요.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 뒷문장과 연결되어지는 끝 문장이 답을 고르는 단서가 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English proverbs may seem strange to non-negative speakers 라고 말했지요. 영어 속담은요.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seem strange, 이상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non-negative라고 말하면 non-native라고 말했죠. 즉,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영어를 본래 언어로 자기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seem strange,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can be very hard,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for them, 그들이 뭐 하는 거? to learn and remember, 배우고 기억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One strategies for remembering English proverbs 라고 말했지요. 영어 속담을 기억하는 one strategy, 하나의 전략은 is to learn about their origins,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속담마다 그 속담이 만들어진 그 최초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 기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더 쉽게 속담을 배우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Let's look at some examples. 몇몇 예시들을 Let's look at,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문장은 예시를 보자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시가 어떤 예시냐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죠. 영어 속담을 우리가 좀 더 잘 배우기 위한 어떤 방법은 기원을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예시를 확인해 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요거 답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요. 요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선택지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단어를 줄을 쳐 놓으세요. 보통 이렇게 보기가 길 때는 2개 정도를. 자, 2개 정도를 봐주시고, 자, 이 2개 정도가 내가 읽은 내용과 가장 연관되어져 있는 아이가 어떤 건지 찾아라. 요게 답일 확률이 되게 많다. 대부분의 유형에 해당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유형에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 유형에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록 문제는 해결했지만 천재글을 읽어보니 속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속담이 뭐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과 가장 관련된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답은 2번인 거죠. 이렇게도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 모든 문제를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뭐 되라? 답을 풀려고 노력해라. 그 답을 푸는 가장 큰 해결 전략은 전체 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 핵심 주제를 찾는 것이다. 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이 풀린다. 심지어 이어질 내용까지 해결이 되어지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어쨌든 2번으로 해결하면서 우리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주어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말했는데 24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고요. 자, 25번은요. 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사실은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바로 무엇으로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답을 찾을 수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어진 글의 가장 핵심 주제, 가장 중요한 것과 연관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 book review is a reader's opinion about a book 이라고 말을 했지요. 자, 여기 보면요. A book
review. 우리 서평이라고 해요. 책에 대해서 어떻게 뭐 논평을 우리 서평이라고 말하는데 서평은요. 책에 대한 글을 읽은 reader들, 글을 읽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when you write a review, 당신이 논평을 쓸 때 begin with a brief summary라고 말했지요. 간단한 요약으로 begin 시작하고요. or 또는요. description of the book, 그 책의 어떤 description, 어떤 묘사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tate your, 당신의 이것에 대해서 state, 말하죠. of it, 그것에. 자, of it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책을 말하는 거죠. 그 책의 당신의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자, whether you liked it or not and why.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왜 그런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를 하냐면 이 글은 첫 번째 book review, 즉 서평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이 서평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씁니다. 맞나요? 그러면 요게 정리가 됐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상관이 없이 내가 읽은 내용과 가장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flight, 비행이고요. opinion, 의견이고요. 자, gesture, 자세. 제스처라고도 우리 보통 말하죠. 자, 그리고 architecture는 뭐예요? 건축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뭐이죠? 2번이죠. 그럼 2번을 넣어서 알맞은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then 그리고 나서요. 당신이 그 책에 대한 의견을 말하죠. 자연스럽네요.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럼 밑으로도 한번 동일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얘기 했을 거예요. 선택지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단어의 밑줄을 쳐라. 창의력 중요성, 진로 탐색, 온라인 수업, 독서 감상문. 됐나요? 그러면 하나 혹은 두 개의 밑줄을 치고 이것이 내가 읽은 내용과 가장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하나의 선택지를 찾아라. 답은 4번이지요. 됐나요? 답은 결국에 4번입니다. 우리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적 없고 온라인 수업 언급한 적 없고 진로 탐색 역시나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답은 바로 무엇이구나? 4번. 이렇게 쉽게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요. 이번 시간은 고졸 검정고시 2023년도 2회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가져가시고 기쁨도 가득가득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수업 시간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따로 우리 이 고졸검정고시 2023년도 2회가 어떤 시험이었는지도 쫙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